그날 나는 가족의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칼을 들지 않았다.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 버튼 하나를 눌렀다. 그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고 엄마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이 개자식아, 내가 감히. 하지만 이미 늦었다. 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오며 그들의 더러운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냈다. 나는 그들의 눈물을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눈물은 나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25해 동안 나는 가족의 그림자 속에서 숨쉬며 살았다. 이제 그 그림자가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게 내 복수였다. 할아버지의 장례식 날, 변호사가 유언을 읽는 순간 나는 웃음이 나왔다. 억만장자의 유산이 나를 스치지도 않고 지나갔으니까.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숨겨진 건 이미 준비된 칼날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그 녹음을 세상에 풀어버렸다. 가족의 끝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특히 강남의 고층 빌딩 숲속에서 더 그렇다. 나는 그곳에서 자랐다. 아버지 김태주는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재벌 그룹의 부회장, 어머니 이수연은 사회 각계의 유명 인사들을 휘어잡는 미디어 여왕. 그들은 나를 완벽한 후계자로 키웠다. 어린 시절부터 사립학교, 유학, 엘리트 네트워킹 모든 게 계산된 삶이었다. 하지만 그 삶의 이면은 내가 16살 때 깨달았다. 할아버지, 김영호 회장은 그룹의 창업주였다. 그는 나를 사랑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매주 토요일, 그의 사무실에서 보낸 시간은 내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는 나에게 사업의 비밀을 속삭였고, 태민아, 내가 이 그룹을 물려받을 거야. 내 부모는? 그들은 야심만 가득해 으라고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항상 슬펐다. 왜 슬펐는지 그때는 몰랐다. 그해 여름, 할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졌다. 병원 복도에서 나는 처음으로 가족의 진짜 얼굴을 봤다. 아버지는 변호사와 속닥거렸고 어머니는 간호사에게 돈 뭉치를 쥐어주며 아무도 소문내지 말라고 속삭였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걸 녹음했다. 스마트폰의 보이스 레코더 앱, 그게 내 무기였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그 녹음은 점점 쌓여갔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 후 유언 집행 날이 왔다. 가족 모두가 모인 회의실, 강남의 그 화려한 사무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김영호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그룹 지분 70%는 김태준 부회장에게, 나머지 자산은 자선재단으로 지정됩니다. 김태민 씨는 제외됩니다. 방 안이 조용했다. 아버지의 미소가 번뜩였다. 어머니가 내 어깨를 토닥이며 태민아, 내가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내 몫이 올 거야 라고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는 가짜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 속 폰을 만지작거렸다. 그 순간 모든 게 변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운전기사가 없는 블랙카드 안,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드디어 됐어. 그 늙은이가 태민을 후계자로 삼으려 했으니 우리가 손 써야지 했어. 어머니가 웃었다. 맞아, 오빠. 우리가 변호사한테 돈 주고 유언 수정한 게 천만다행이야. 태민 그 애는 너무 순진해. 그룹을 물려줄 수 없어. 나는 핸들을 쥔 채로 떨었다. 그날 밤 나는 그 녹음을 들으며 울었다. 아니, 울지 않았다. 분노가 눈물을 태웠다. 25살의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하지만 복수는 칼로 베는 게 아니었다. 진실로 무너뜨리는 거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로 출근했다. 아버지의 비서가 나를 막았지만 나는 무시하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나를 봤다. 태민아, 어제 일은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가족을 위한 결정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이해해요. 그리고 나는 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건 그들의 목소리였다. 태민을 유언에서 빼자. 그 애가 알면 끝장이야.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나는 차갑게 웃었다. 아버지의 결정이죠. 가족을 위한 거라고요. 그는 벌떡 일어나 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상태였다. 나는 문을 나서며 말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나는 그룹의 내부 네트워크를 해킹했다. 아니, 정확히는 친구인 해커에게 부탁했다. 유언 조작의 증거, 돈거래 기록 모든 게 내 손에 있었다. 하지만 복수는 서두를 게 아니었다. 나는 기다렸다.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까지. 어머니의 미디어 회사에서 첫 균열이 생겼다. 기자들이 물었다. 김태준 부회장의 아들이 유언에서 제외된 이유는 소문이 퍼졌다. 주식 가격이 하락했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나를 불렀다. 내가 한 짓이냐? 나는 부정했다. 아니요, 아버지. 진실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 주말 나는 할아버지의 별장으로 갔다. 제주도의 그 고풍스러운 집, 파도가 치는 바다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왜 나를 사랑했을까? 왜 부모를 경계시켰을까? 서랍 속에서 오래된 편지를 찾았다. 태민아,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알았어. 내 부모는 나를 배신했어. 그들은 그룹을 훔치려 해. 너만이 진짜 후계자야. 편지 끝에 녹음된 테이프가 있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 나는 그걸 들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민아, 복수하지 마. 용서해. 하지만 진실을 밝혀라. 나는 울었다. 진짜로. 그 순간 복수가 단순한 분노가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사랑의 아픔이었다. 서울로 돌아와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언론에 익명으로 녹음을 보냈다. KBS 뉴스에서 보도됐다. 재벌 김씨 가문 유언 조작 의혹 받을 녹음 공개의 세상이 들썩였다. 아버지의 주식이 10% 폭락했다. 어머니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공포로 물들었다. 나는 그들의 집으로 갔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울며 안겼다. 태민아, 왜 그래? 우리는 내 부모야. 나는 그녀를 밀어냈다. 부모. 당신들은 할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예요. 아버지가 나타났다. 권총을 들고. 이 새끼야, 내가 다 망치려 해. 그의 손이 떨렸다. 나는 웃었다. 쏘세요, 아버지. 그럼 더 빨리 끝나요? 그는 쏘지 않았다. 대신 주먹으로 나를 쳤다. 피가 흘렀다. 하지만 그 피는 내 것이 아니었다. 그의 것이었다. 정신적으로. 그날 밤 나는 병원에 누워 생각했다. 이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창밖으로 서울의 네온 사인이 번뜩였다. 간호사가 물었다. 김태민 씨, 가족분이 오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요. 그들은 오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의 전화가 왔다. 태민 씨, 소송을 준비하세요. 당신의 녹음은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나는 웃었다. 좋아요. 법정에서 만나요? 퇴원 후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에서 벗어나 홍대 근처의 허름한 골목. 그곳에서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낮에는 카페 알바, 밤에는 복수의 전략을 짰다. 소셜미디어, X, 트위터, 그곳이 내 새로운 무기였다. 익명 계정으로 나는 증거를 조금씩 흘렸다. 재벌의 어두운 비밀 1, 유언 조작의 밤. 포스트가 퍼졌다. 리트윗 수천. 기자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예요?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더 깊은 이야기를 풀었다.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어떻게 부모가 그를 속여 그룹의 지분을 빼앗으려 했는지. 문서 스캔, 이메일 로그 모든 게 클라우드에 있었다. 어머니가 먼저 무너졌다. 그녀의 미디어 회사 SBS 산하 방송국에서 스캔들이 터졌다. 이수연 PD, 부패 의혹, 그녀의 프로그램이 취소됐다. 그녀는 나에게 전화했다. 태민아, 제발 그만해. 엄마가 잘못했어.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침묵했다. 잘못. 당신이 할아버지의 약을 바꾼 그날부터예요. 그녀가 숨을 헐떡였다. 그건 의학적 이유였어. 거짓말. 녹음에 있었다. 오빠, 그 약으로 아버지 혼수 상태 만들자. 유언 서명 전에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그녀는 자살 시도를 했다. 뉴스에 나왔다. 재벌 3호, 스트레스로 나는 동요했다. 복수는 이렇게 잔인한가? 아버지는 반격했다. 사설 탐정들을 보냈다. 내 원룸문 앞에 서 있는 놈들. 김태민 씨, 포기하세요. 돈 줄게요. 나는 문을 닫았다. 대신 그들의 사진을 찍어 포스트했다. 재벌의 더러운 손 이 주가가 다시 떨어졌다. 그룹 이사회에서 아버지가 압박받았다. 태준 씨, 당신 아들이 문제야. 그는 나를 만났다. 커피숍에서. 그의 눈은 피곤했다. 태민아, 앉아. 이야기하자. 나는 앉았다. 뭐 해요? 용서 구하나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모르는 게 많아. 할아버지는 나를 미워했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너를 후계자로 삼으려 했어? 우리는 그걸 막아야 했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는 비웃었다. 가족. 당신들은 나를 버렸어요. 그는 손을 뻗었다. 아니, 보호한 거야. 그룹의 세계는 잔인해. 내가 그 속에 빠지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간 나는 그의 인간적인 면을 봤다. 아버지도 아픔이 있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나는 일어났다. 보호. 그건 핑계예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집으로 돌아와. 나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태민아, 그들은 나의 오빠를 죽였어. 사업 파트너를 배신해. 더 깊은 비밀이었다. 할아버지의 형, 내 증조부. 그 죽음이 모든 시작이었다. 나는 그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오래된 회사 기록, 은행 거래 밤새워 파헤쳤다. 한 달 후, 대형 스캔들이 터졌다. 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니, 유튜브 라이브. 수만 명이 시청했다. 나는 김태민이다. 내 가족의 진실을 말하겠다. 화면에 녹음이 재생됐다. 할아버지의 목소리, 부모의 속삭임. 세상이 충격에 빠졌다. 주식은 30% 폭락. 그룹은 위기에 처했다. 어머니가 다시 연락했다. 태민아, 엄마가 죽을 것 같아. 제발, 나는 갔다. 병원에서. 그녀는 창백했다. 왜 우리를 미워해? 나는 앉았다.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했으니까요. 그래서 배신이 아파요. 그녀가 울었다. 미안해. 내가 태어날 때 우리는 행복했어. 하지만 돈이 모든 걸 바꿨어. 그 순간 그녀의 다차원성을 봤다. 야심찬 여자, 하지만 어머니이기도 했다. 나는 손을 잡았다. 늦었어요. 퇴원 후 그녀는 은둔했다. 아버지는 이사회에서 쫓겨날 뻔했다. 그는 나에게 제안했다. 화해하자. 내게 지분 줄게. 나는 거절했다. 진실이 돈보다 소중해요. 하지만 내 안에도 균열이 생겼다. 친구 하나가 말했다. 태민아, 이게 복수야? 너도 망가져.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밤에 악몽을 꿨다.
가족의 피로 물든 손위 복수의 대가는 컸다. 제주로 다시 갔다. 바다를 보며 나는 결심했다. 마지막 한방 유언의 진짜 원본, 할아버지가 숨긴 그걸 공개할 거야. 제주의 바람은 짠맛이 났다. 별장 지하실,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나는 찾았다. 오래된 USB 드라이브. 할아버지의 필체로 태민에게라고 적힌 라벨. 플러그를 꽂자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태민아, 이게 마지막이야. 내 부모가 유언을 조작했어? 증거는 여기. 하지만 복수 말고 용서의 길을 가라. 그룹을 바로잡아. 나는 멈췄다. 용서.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그 파일을 복사했다. 서울로 돌아와 변호사에게 갔다. 이걸 법정에 제출하세요. 그는 놀랐다. 태민 씨, 이건 가족을 파괴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목표예요. 소송이 시작됐다. 재판정, 플래시가 터졌다. 아버지가 증언대에 섰다. 그건 거짓입니다. 내 아들이 조작한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쏟아졌다. 은행 기록, 변호사 증언. 어머니는 무너졌다. 저는 그냥 가족을 지키려 했어요. 그녀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재판 중간 나는 아버지와 마주쳤다. 복도에서. 그는 늙어 보였다. 태민아, 왜? 우리가 잘못했으면 벌 받아. 하지만 너까지 왜? 나는 속삭였다. 당신이 날 가르쳤어요. 승리하려면 모든 걸 걸라고.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내 할아버지를 배신한 대가를 치르고 있어? 그 말에 그의 과거가 스쳤다. 젊은 시절 할아버지의 파트너를 배신한 이야기. 돈을 훔치려 한 그게 혈통의 저주였다. 나는 동요했다. 복수는 혈액 속에 흐르는가? 재판 결과 유언 무효. 그룹 지분이 재분배됐다. 나는 40%를 받았다. 하지만 승리의 맛은 썼다. 언론이 나를 복수의 후계자라고 불렀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나는 거절했다. 대신 책을 썼다. 배신의 유산. 베스트셀러가 됐다. 어머니가 찾아왔다. 작은 카페에서. 그녀는 변했다. 화려한 옷 대신 평범한 코트. 태민아, 엄마가 모든 걸 잃었어. 하지만 내가 필요해. 나는 물었다. 왜요? 그녀가 울었다. 내 유일한 가족이야. 나는 안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쥐었다. 용서. 아직. 아버지는 감옥에 갔다. 부패 혐의로. 방문 때 그는 말했다. 태민아, 그룹을 내가 이끌어라. 하지만 파괴하지 마. 그의 눈에 후회가 스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하지만 나는 거짓말했다. 그룹 CEO가 된 후 나는 개혁을 시작했다. 부패 청산, 직원 복지. 하지만 속으로는 더 깊은 비밀을 파헤쳤다. 할아버지의 형 죽음, 그것이 부모의 작품이었다. 조사 결과 충격이었다. 아버지가 증조부를 밀쳐 죽인 사건. 은폐된 살인. 나는 그 증거를 모았다. 마지막 카드. 그날 나는 아버지의 석방을 기다렸다. 감옥 문 앞에서. 그는 나왔다. 태민아, 나는 폰을 꺼냈다. 이게 끝이에요. 녹음 재생. 증조부의 마지막 비명. 아버지가 무릎 꿇었다. 어떻게? 알았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혈액이 말해주더군요. 경찰이 왔다. 그의 재수감. 어머니가 소식 듣고 쓰러졌다. 나는 병원으로 갔다. 엄마, 이제 자유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자유.
지옥이야. 그녀의 손이 차가웠다. 내 안의 갈등이 폭발했다. 나는 후계자가 됐지만 외로웠다. 친구들은 멀어졌다. 너 너무 멀리 갔어. 밤에 나는 술을 마시며 울었다. 복수는 승리인가, 패배인가? 제주로 돌아갔다. 바다 앞에서 나는 USB를 불태웠다. 할아버지, 용서할게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돌이킬 수 없었다. CEO 생활은 지옥이었다. 그룹 본사 63빌딩 꼭대기 사무실. 창밖으로 한강이 흐르지만 내 마음은 메말랐다. 직원들은 나를 두려워했다. 김 회장님, 너무 가혹해요. 나는 밀어붙였다. 부패 관리자들 해고, 해외 자회사 매각. 주가는 올랐지만 내 평판은 철혈의 복수자로 굳었다. 언론이 쫓아왔다. 김태민 회장, 부모님 사건 후 변화. 나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변화. 진실을 직면한 거죠. 하지만 속으로는 어머니의 편지가 왔다. 태민아, 엄마가 병들었어. 와줄래? 나는 갔다. 그녀의 집, 한적한 양평. 그녀는 침대에 누워 뼈만 남은 몸으로 웃었다. 내가 성공했구나. 나는 물었다. 후회하세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내 아버지 목이야. 나는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야심이 눈을 가렸어. 그녀의 고백이 흘러나왔다. 젊은 시절, 아버지와의 사랑, 그룹으로의 타락. 내가 태어날 때 우리는 행복했어. 하지만 돈이 우리를 삼켰어. 나는 울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엄마, 용서할게요.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다음 날 나는 그녀의 간호사에게 돈을 주고 그녀의 약을 확인했다. 그녀가 과거의 할아버지에게 한 짓처럼. 복수의 순환. 아버지의 재판이 다시 열렸다. 살인 혐의. 증언대에서 그는 나를 봤다. 태민아, 내가 날 배신했어. 나는 증언했다. 아니요, 아버지. 당신이 시작했어요. 판결, 무기징역. 그는 끌려가며 소리쳤다. 이 개자식아. 내가 끝날 거야. 그 소리가 내 귀에 맴돌았다. 밤에 나는 악몽을 꿨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웃던 나에 깨어나 나는 거울을 봤다. 이게 나인가? 그룹 내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이사들이 쿠데타를 꾀했다. 김태민은 불안정해. 쫓아내자. 나는 싸웠다. 비밀 회의 녹음, 배신자들 적발. 한 이사가 자살했다. 그의 유서, 김 회장의 압박이.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복수가 나를 괴물로 만들었다. 그때 옛 연인이 나타났다. 지은, 유학 시절 사랑. 그녀가 말했다. 태민아, 그만해. 이건 내가 아니야. 우리는 산책했다. 남산 타워 아래? 너의 복수는 끝났어. 이제 살아. 그녀의 말에 나는 흔들렸다. 키스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녀의 폰에 아버지의 메시지가. 지은아, 태민을 설득해. 돈 줄게. 또 배신. 나는 그녀를 쫓아냈다. 너도 그들 편이야. 그녀가 울었다. 아니, 그냥. 내가 걱정돼. 하지만 신뢰는 깨졌다. 나는 홀로 남았다. 그룹을 안정시킨 후 나는 자선재단을 만들었다.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고아원, 빈민지원. 언론이 칭찬했다. 김태민의 회심.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했다.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됐다. 말기암. 그녀가 말했다. 태민아, 내 딸을 봐해. 내 안에 있는 아이를. 나는 충격받았다. 그녀의 마지막 말, 용서. 해줘. 그녀가 죽었다. 장례식에서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유언을 공개했다. 내 아들 태민에게 모든 걸 물려줘. 그녀의 속죄였다.
아버지의 편지가 왔다. 감옥에서. 태민아, 내 엄마가 갔구나. 이제. 나도 갈 차례야. 그는 자살했다. 뉴스에 재벌 옛 부회장. 자살. 나는 무너졌다. 복수의 끝이 이렇게 비참할 줄이야. 제주에서 나는 바다에 뛰어들고 싶었다. 하지만 살았다. 그룹을 팔았다. 은퇴. 새 이름으로 작은 마을로. 새 이름 박민준. 전라남도의 작은 어촌 마을. 나는 낚싯대를 들고 바다를 봤다. 그룹의 화려함은 꿈 같았다. 이제 일상. 아침에 생선시장, 오후에 책 읽기.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X에서 내 옛 포스트가 여전했다. 복수의 후계자, 어디로? 지은이 찾아왔다. 태민아. 아니, 민준씨, 미안해. 그녀는 임신했다. 내 아이. 그날 후, 내가 떠난 후 알았어. 나는 얼어붙었다. 아버지의 유서가 떠올랐다. 가족을 지켜 아이를 안고 나는 결심했다. 과거를 끊자. 우리는 함께 살았다. 작은 집, 바다소리. 하지만 밤에 나는 깨어났다. 녹음 파일이 머릿속에. 지은이 물었다. 아직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끝나지 않았어. 옛 동료가 연락했다. 회장님, 그룹이 다시 위기야. 당신 없인 안 돼. 나는 거절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끌렸다. 권력의 맛. 마침내 나는 돌아갔다. 임시 CEO로. 지은은 따라왔다. 이번엔 다르게 해. 서울의 공기, 익숙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직원들과 대화했다. 과거의 잘못, 함께 바로잡아요. 주가가 올랐다. 언론이 김태민의 귀환, 희망의 신호. 지은의 배가 불러왔다. 나는 아버지 역할을 생각했다. 하지만 어둠이 다시. 옛 이사가 복수했다. 내가 날 파괴했어. 그는 증거를 조작, 나를 고발. 뇌물수수. 재판이 다시. 지은이 말했다. 도망쳐. 하지만 나는 싸웠다. 이번엔 진실로. 증언 중 충격. 그 이사가 아버지의 사주를 받았다. 김태준이 지시했어. 감옥에서 아버지의 유령이 여전했다. 나는 이겼다. 무죄. 하지만 지은이 출산했다. 딸, 수아. 그녀를 안고 나는 울었다. 미안해, 아빠가 늦었어. 그룹을 안정시킨 후 나는 물러났다. 진짜로. 지은과 수아와 함께 제주로. 별장, 이제 우리 집. 나는 책을 썼다. 용서의 대가. 이번엔 치유의 이야기. 하지만 마지막 비밀. 할아버지의 USB에 숨긴 파일. 열어보니 그의 고백. 태민아, 나도 배신자야. 내 증조부를 보호 못했어. 모든 게 순환. 나는 파일을 지웠다. 끝내요. 수아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복수의 끝, 사랑의 시작. 수년 후 제주의 별장은 꽃으로 피었다. 수아가 5살, 바다에서 놀며 웃었다. 지은과 나는 손잡고 산책했다. 태민아, 행복해.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하지만 과거는 완벽히 지워지지 않았다. X에서 옛 뉴스가 떠올랐다. 김태민의 복수, 재벌계 충격. 나는 계정을 삭제했다. 그룹은 새 CEO 아래 번영했다. 내 지분으로 만든 재단이 수천 명의 삶을 바꿨다. 어느 날 옛 변호사가 왔다. 태민 씨, 김태준 씨의 유품 상자 속 아버지의 일기. 읽었다. 태민아, 미안하다. 나는 괴물이었어. 하지만 너를 사랑했어. 내가 강해지길 바랐어. 눈물이 흘렀다. 그는 인간이었다. 나처럼. 어머니의 묘에 갔다.
꽃을 놓고 속삭였다. 엄마, 용서했어요. 바람이 불었다. 할아버지의 묘에도. 할아버지, 감사해요. 진실을 가르쳐줘서. 수아가 물었다. 아빠, 왜 울어? 나는 안 왔다. 행복해서. 이제 나는 강연한다. 대학에서. 배신과 용서의 이야기 청중이 박수쳤다.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나는 웃었다. 아니, 더 나아져요. 복수 말고 사랑으로. 밤에 지은과 포옹. 우리 끝났어. 그녀가 속삭였다. 아니, 시작이야. 바다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삶은 드라마다. 반전, 고통, 구원. 내 복수는 후회였다. 하지만 그 후회 속에 자유가 있었다. 끝. 하지만 삶은 계속된다. 수아의 미래, 박다.